안녕하십니까. 보고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9월 1일자로 저희치과 소아상황팀장으로 권해받은 포항교육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대천시 자동차 부품클러스터에서 용역 최종 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용역 보고회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참석자 소개, 경과 보고, 최종 응용한 보고, 질의 응답 및 자문, 끝으로 시장님께서 종합 강평 및 방문 말씀하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참석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참석자 소개는 행사의장 단속의 지침에 따라 외부에서 오신 분 위주로 소개를 드리고, 내부 인사분들은 간단히 글과 소개되어 등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형 소개입니다. 태동장관 주식회사 서재형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SNT 모터 주식회사 김철호 R&D 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유신전력공업 주식회사 박정성 연구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세명대학교 권태호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대원대학교 이재경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충북개발연구원 원광희 박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충북테크노파크 홍양희 기업지원단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교통대학교 홍기배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 지필경 소개입니다. 한국교통대학교 황준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자동차 부품연구원 연규봉 박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대원대학교 이경봉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천시의회 의원님 소개입니다. 제천시의회 양순경 의원님과 이정민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충청북도 의원님 소개입니다. 권기수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끝으로 제천시 최명현 시장님이십니다. 다음은 경과보고 순서입니다. 제천시 자동차 부품산업 클러스터 사업 추진 동의를 이근덕 투자유치 과장님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금년 9월 1일자로 투자유치 과장으로 발령받은 이근덕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는 투자유치 활성화와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육성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존 투자지원팀을 투자유치과로 조직을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제천시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사업이 지역의 효자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천시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육성 사업 추진 경위와 그동안의 추진 상황에 대해 간략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천은 충북 북부, 강원 남부, 경북 북부권의 중역도시로 1940년대 철도를 중심으로 텔레폰의 석탄, 시멘트 산업의 배후도시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1986년 정부의 산업 협력화 계획에 의해 관련 산업의 쇠퇴와 인구 감소 등 침체를 맞아
새로운 성장 동력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천시는 산업구조 개편을 위해 2004년 제1지방산업단지 및 2011년 제2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제약, 식품 등 건강산업업종과 자동차 부품업종을 집중 유치하고 있습니다. 제천시는 지역특화산업 제1축을 건강산업으로 정하여 산화연 연계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제2축을 자동차 부품 산업으로 정하고 육성하고자 2011년 11월 충청북도 제2단계 균형발전사업으로 본 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됨으로써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개년 간 185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2012년 2월부터 관련 기관, 단체, 업체, 연구원 등을 32차례 방문하여 자문을 받은 바 있으며 2012년 2월 28일 부품 산업의 전망에 대한 종합보고, 그 2012년 3월 23일 충청북도 재정 투입의자 사업심의 조건부 승인, 2012년 3월 29일 제천시 용역과제 심의 권한 가격, 2012년 4월 4일 제천시 계약심의 적격 판정을 받은 후 2012년 4월 16일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하여 충북 TP에서 시행계획 연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12년 7월 21일 중간 용역 보고를 기체했으며 중간 보고 회의시 논의된 문제점과 제안 사항을 반영하여 오늘 초중 보고를 기체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본 계획에서 제시된 방향과 추진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사업이 성공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가겠으며 사업 자문위원들이 더 많은 관심과 지도를 당부드리면서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농협보고 순서입니다. 충북태평양특구 정재욱 팀장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소개받은 충북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의 특화산업팀장을 맡고 있는 정재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보고드릴 내용은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 수소기계 부품 클러스터 사업의 국성 사업에 대한 사업 계획이 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사업 개요, 그다음에 제천시 현황, 클러스터 비전 및 전망, 그다음에 클러스터의 육성 계획, 자동차 부품 산업의 발전 방향과 기대 효과 및 정책적 제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개요가 되겠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 사업의 개요는 2007년 이후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지원 조례 제정과 더불어서 도내 지역과 균형 발전을 위하여 낙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육성 체계 되겠습니다. 2단계에서는 저희 제천시가 선정이 되어서 자동차 수송기계 부품 클러스터 육성 사업으로서 185억을 선정받았으며 2단계는 현재 제천시를 포함 7개 지역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천시 균형발전 사업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기간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개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도비 110억 원과 시비 75억이 포함된 185억이 되겠고, 주요 사업 내용으로서는 클러스터 구축과 그 다음에 포스트 BI 센터 운영, 그 다음에 기업 지원 시스템 구축과 인력 양성 등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천시 현황이 되겠습니다. 제천시 현황은 자료로 간단하게 갈무리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천시의 사업 여건이 되겠습니다. 동서고속도로가 2013년에 완공이 되게 되면 전국을 90분 이내에 교통 접근성을 갖출 수 있는 지역으로서 육성이 되겠고요. 최근 일진글로벌 1, 2 공장 등 자동차 부품 기업이 6개 업체가 입주함으로 해서 자동차 부품 산업의 발전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다음 제천시 사업에 대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소비형 소형 사업체가 다수 이루고 있는 사업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반면에 최근 들어서 사업체와 종사자 숫자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존에 제천시가 2003년 이후에 꾸준히 노력해온 바이오 산업을 중심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방 바이오 산업은 최근 한방 관련된 산업의 육성과 국가적 지원을 통해 가지고 제천시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산업으로서 성장되었으며 최근 들어서 이런 산업과 더불어서 충북의 IT 강점과 연계할 수 있는 신성장 동력 산업을 발굴함으로써
제천시를 이끌 수 있는 쌍두마차로서의 새로운 IT 분야의 육성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에서는 자동차 수송기계 부품 산업을 육성을 위한 수학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강점으로서는 전국 대비 저렴한 산업단지 분양 가격이라든지 제천시의 강력한 자동차 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조성 의지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약점과 위험 요인으로서는 수도권과 비교하여 고급 인력 수급과 정주 여건이 부족하다는 측면과 또 다른 측면에서 전북 및 최근 인근 지역 간의 기업 입주 경쟁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측면이 약점과 위험 요인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최근에 기회의 요인으로서 다가오고 있는 것은 용산 철도기지창의 전기 기관차 기지창의 제천 이전과 중국 등 해외 리턴 부품 기업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저희 제천 지역으로 유입한다면 보다 좋은 제2의 성장 동력 산업으로서의 자동차 부품 산업 육성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자동차 부품 산업의 현황 및 전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부품 산업에 대한 비전으로서는 시민과 함께하는 활기찬 경제도시를 비전으로 제시하였고요. 목표로서는 시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자동차 부품 산업의 성공 클러스터 구축에 두었습니다. 주요 추진 전략으로서 더 허브, 더 제천, 아워 테크, 아워 연이라는 주제를 제시를 하였고요.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미니 복합타운 구축이라든지 클러스터 커뮤니티 구축, 그 다음에 기업 기술 허브 구축, 그 다음에 산학연 기업 간 네트워킹 허브 구축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즉, 제천시 클러스터 발전을 위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제천시의 역량과 자동차 부품 산업이 가지고 있는 산업군들을 연결해서 기업 혁신 허브인 엔터프라이즈 U의 사업 전략을 채택을 제시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더 제천, 더 허브, 더 아워테크, 더 연이라는 것의 연계를 통해 가지고 기술의 허브로서, 그 다음에 청정 도시로서의 허브로서의 제천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제시하고 있는 자동차 수송기계 부품의 크게 두 가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자동차 부품과 수송기계 부품이 되겠는데요. 자동차 부품 측면에서는 정물 가공기계 부품 분야가 포함이 되고 수송기계 부품에서는 전장부품 분야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런 것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 자동차와 수송기계 부품 산업의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융복합화와 고부가 가치 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연평균 증가율이 7% 되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성장이 예측되는 분야이고 자동차 부품 분야에서 전장 부품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2020년에는 40%를 초과할 전망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2015년을 목표로 자동차 부품 글로벌 공급 확대를 통한 공급 구조 선진화를 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 전략으로서 글로벌 부품 공급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별 부품 공급의 역량 강화, 그 다음에 글로벌 수요 연계화에 대한 기술 개발, 그 다음에 글로벌 경쟁력 확대에 대한 기반 조성을 추진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달성한 세부 목표로서 자동차 부품 글로벌 공급을 위한 350억 불 수출과 글로벌 공급 1억 달성 기업을 40개 육성하겠다는 의지와 100대 글로벌 부품 기업을 7개 육성하겠다는 세부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충청권 입장에서도 기존의 자동차 부품 산업 벨트에 포함되어 있는 천안, 아산, 당진, 서산을 중심으로 한 자동차 클러스터와 그 다음에 대전을 중심으로 한 오창과 그 다음에 춘주까지 연결되어 있던 융합기계 부품 벨트를 저희 제천 지역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구에 앞서가지고 해외 클러스터에서는 이러한 분야 쪽의 육성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대표적인 해외 예로서는 일본 아이치현의 도요타 클러스터가 되겠습니다. 도요타 클러스터는 도요타사가 입주함으로 해서 이와 관련돼서 인구 700만의 도시로 성장하였고 현재는 사업체가 27,000여 개, 종업원 수가 82만에 이르는 기업 도시로 성장하였습니다. 도요타의 14개 국내 공장 중에서 12개가 지금 현재 도요타 클러스터에 밀집하여 있습니다. 이 사업의 성공 요인은 도요타사의 부품업체 집중 및 모듈화 정책과 도요타시의 기업 유치 의지의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저희 국내 클러스터 사례가 되겠습니다. 최근 대구 지역에서 ITS 기반한 진행형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육성을 위해서 국비 5천억, 그 다음에 12,600억을 비용해서 총액 7천억 정도의 규모로서 지능형 자동차 부품 시험장 건설이라든지 ITS 기반의 첨단 도로, 시범도로 조성, 그다음에 지능형 자동차 국제 공동연구원 전입 및 독자기술 개발 등의 육성 정책들을 내놓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구에 앞서서 보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수요조사 대상은 제천시를 포함한 전국의 자동차, 수송기계 부품 관련된 25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습니다. 조사 기간은 2012년 7월 18일부터 8월 7일까지 22일간 이어졌습니다. 수요조사 결과를 간단하게 요약을 하였습니다. 수요조사 결과를 보면 기업 이전 입지의 중요성에 상위 4가지 항목으로서 기업들이 제시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가 교통, 통신의 인프라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협력업체의 접근성, 세 번째가 숙련 노동력이었습니다. 다음에 기업 지원 선호도의 상위 5개 항목을 제시해보았습니다. 먼저 가장 지원을 받고 싶은 분야가 시제품 제작 분야가 32.5%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경영 자문과 인증 지원, 그 다음에 해외 특허 지원, 실용신안 지원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기업 지원 사원의 수용식 애로사항에서는 첫 번째 이전에서의 절차의 복잡성을 들었습니다. 전체 기업의 74.3%가 절차의 복잡함을 호소하였고, 다음에는 기업의 분담금이고, 그 다음에는 원천 기술의 부재, 다음에 사업계획서 작성의 어려움 등을 기업 지원의 애로사항으로 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시사점들을 전체적으로 묶어봤는데요. 입지 여건상으로서는 대경권과 동남권에 상주하고 있는 300인 이상의 중견기업들은 창업 시부터 지방 이전에 있으면서도 해당 지역에 대한 본착성이 상대로 증가하고 있어서 이런 기업들 이전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관련 기업의 적성 측면에서는 대경권과 수도권 기업들에서 계열사 간의 하청이나 관련기관의 집적을 강조하였고, 이런 기업들을 이전시키기 위해서는 산업 연관 효과라든지 네트워킹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서는 기업들의 주력 시장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전체 28.6%가 중국 시장을 주력 시장으로 하고 있고, 다음으로는 미국, 유럽, 일본 순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기업 지원 측면에서의 투자 확대 등을 연연해 둘 때는 주력 시장을 집중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해외 판로의 거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지방 투자 쪽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기업들에서 지방 투자 계획이 없다는 것이 88.8%로 조사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애로사항으로서는 인력 확보의 곤란성을 가장 큰 문제로 들었습니다. 즉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을 통한 맞춤형 인력 양성 추진이 필요하겠습니다. 현재에 유치하고 있는 지자체의 만족도에 대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지역에 비교적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고요. 충청권에서는 기업 이전의 핵심 고려 변수인 산업용재 가격이 높고, 그 다음에 지자체의 기업 유치 노력이 다소 소극적이라는 측면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수요조사에 따른 기업 유치 방안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지금 현재 기업 투자의 결정 요인으로서 환경적 요인과 정책적 요인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환경적 요인 측면에서는 동종 또는 관련 산업과의 집적도라든지 광역교통망과의 접근성, 그 다음에 정보통신 여건, 그 다음에 지역의 이미지, 이런 것들을 중요한 요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책적 측면에서는 조세 감면이라든지 금융 지원, 또 규제 완화 등의 측면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기업 유치 전략으로서 가치사슬 중심의 클러스터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즉 클러스터 중심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산업의 직접, 누적적 효과를 창출함으로써 관심 있는 기업들이 지역으로 올 수 있도록 유인책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차별화된 정책적 지원 제도에 마련이 되겠습니다. 즉 유연하고 매력적인 인센티브 제도를 구축하자는 것인데, 우리가 파격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유인책을 제시하면 기업들이 그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전에 대한 것들에 대한 정책적인 시사점들을 나타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이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타겟 기업에 대한 유치 전략을 간단하게 제시해 보았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제천시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현재 진천, 충주, 원주 쪽에 대규모의 자동차 관련된 업체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 모비스와 같이 진천에 입주하고 있는 입주업체들이 보시는 것 같이 총 11개 기업들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즉 진천 쪽으로 입주하는 것들이 높은 지가라든지 지원 체계 중 부실 정도를 이전을 못하고 있다면 저희 제천시 쪽을 유인할 수 있도록 보다 넓은 측면에서 이런 기업들을 타겟으로 해서 기업 유치를 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기계 부품을 맡고 있는 만도가 지금 현재 원주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천과는 인접한 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형태의 기업들을, 1차 벤더들의 기업들을 저희 지역으로 유치하는 방안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제천 시만을 볼 것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인근 지역의 배후도시로서의 제천 또는 관련된 기업들이 올 수 있는 지역으로서의 제천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사업에 대한 세부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에 대한 간단한 요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정밀 가공 기계 부품 산업과 전장 부품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총 6개의 큰 카테고리의 프로그램들을 제시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클러스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술 사업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R&D 사업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 기업 지원 사업과 판로 개척을 위한 마케팅 지원 사업, 그 다음에 초기에 육성되고 있는 창업 교육 사업, 그 다음에 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각의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별 저희들이 활성화 책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1단계 초기 단계에서는 클러스터 회원사를 확보한다든지 기업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네트워킹을 구축하는 초기 단계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2단계에서는 클러스터 회원사를 확대하고 기업 지원 시스템을 완성하고 네트워킹을 확대하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3단계로서 성장 단계에서는 클러스터를 완성하고 기업 지원 시스템을 토착하고 네트워킹을 완성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런 각각의 기업 성장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클러스터 구축의 신발전 사업을 견인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각각 프로그램에 대한 사업비를 제시해 보겠습니다. 먼저 인프라 구축 사업은 센터 건립과 장비 구축을 중심으로 저희가 총 사업비 85억을 배정해 보았습니다. 다음 클러스터와 기업 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은 협의회 운영이라든지 코디네이터 지원 등에 8천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에는 기술 사업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R&D를 포함한 부분이 되겠고요. 기술 실용화 기술 지원과 융복합 기술 지원, 그 다음에 생산혁신 기술 개발 지원에 총 20억을 제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기업 지원에서는 제품 경쟁력 강화 지원과 생산혁신 지원에 29억을 배정하였습니다. 마케팅 지원에는 판로 개척 지원과 시장 조사 지원, 글로벌 교류 협력에 9억 9천만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창업 교육 측면에서는 입주 초기 지원과 산학 협력 지원, 그 다음에 경영 지원, 판료 지원에 총 4억 4천만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인력 양성 및 교육 측면에서는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교육과 지역대학 연교 인력 양성 측면에 총 7억 1천만 원을 배정해 보았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는 155억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각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프라 구축이 되겠습니다. 인프라 구축 사업은 클러스터 운영 발전을 위한 허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90점이 필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클러스터 관리동 및 포스트 BI를 위한 클러스터 센터 구축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클러스터 센터 구축과 장비 구축 사업에 85억의 예산을 배정하였습니다. 이 포스트 BI는 가안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센터 구축을 통해서 저희 전체 자동차 산업의 클러스터의 핵심 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 기대됩니다. 다음 클러스터 기업 지원 시스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클러스터 운영 주체의 형성과 회원사 간 정보 교류, 그 다음에 이업종 간 기술 협력 협의체 운영이 되겠습니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가장 초기 단계로서 동종 업종과 이업종 간의 교류와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사업의 전체적인 모습을 키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부품 산업의 네트워크 활용과 네트워크 활동 지원, 그 다음에 교류회, 세미나, 네트워크, 워크숍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성과 확산을 위한 사업 홍보나 뉴스레터 및 브로셔 발간 등을 통한 회원사 간 안내 책장 등의 제작들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술 사업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술 사업화 지원은 대중소기업 연계를 통한 신제품 개발, 기술 개발 및 신기술 운영 분야의 실증화 지원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실용화 기술 지원과 융복합 기술 지원, 그다음에 생산혁신 기술 개발 지원 등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영 및 현장 에러 혁신을 통한 제천 자동차 부품 기업들에 대한 강소 중공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제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인증 지원이라든지 기술 지원들이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제품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으로서 제품에 대한 설계, 제작 지원과 제품에 대한 브랜드 지원, 그 다음에 시제품 제작 지원이 이곳에 포함이 됩니다. 다음은 생산혁신 기술 지원으로서 생산 자동화 혁신 지원 사업과 QWL 사업이 포함이 되는 사업으로서 일반적인 전체적인 기업 지원들이 포함이 됩니다.
총 사업비는 29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케팅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품의 판로 개척 및 글로벌 교류 협력에 대한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다각화된 유통 판로를 개척해 줌으로 해서 기업 성장과 매출 증대를 함께 안아가는 사업으로서 판로 개척 지원 측면에서는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이라든지 1대1 상담 매칭들이 포함이 됩니다. 시장 조사 지원에서는 해외 수출 거래선 발굴 지원이라든지 경영 컨설팅이 포함되겠습니다. 다음 글로벌 교류 협력이 되겠습니다. 무역 사절단과 해외 부품 클러스터 교류 협력으로서 전체 사업비는 9억 9천만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업 보육 지원이 되겠습니다. 창업 보육은 초기 등장하고 있는 창업 보육을 통해서 스타 기업을 매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면서 기업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겠습니다.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해서 입주 초기 지원과 산업 협력 지원, 판로 지원, 그다음에 경영 지원 등이 운영이 되겠고 총 사업비는 4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문 인력 공급을 위한 맞춤형 전문 기술 인력 양성 체계 구축과 국내외 전문 연수 프로그램 참가를 통한 재직자 전문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신 바와 같이 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각각의 협시 주체들과 제천시 외부 공급기관들이 각각의 역할을 나누어서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체제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7억 1천만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산학연 연계 기술 실용화 개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 및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연계하여서 공동 연구 개발을 상용화 지원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기업을 중심에 두고 지역내 대학과 연구기관들이 기술 거래라든지 기술 지도 또는 장비 지원 등을 통해서 기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학연 기업 부설 연구소에 대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 입주 기업 및 기존 부품 제조 기업의 연구 개발 인프라를 확충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그린 자동차의 선도 우수 산업 견인을 위한 기업 부설 연구소 조성 지원이 되겠습니다. 즉 기존의 연구소라든지 아니면은 기업에서 R&D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소를 육성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QWL 밸류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범사업으로서 운영되는 것으로서 기존 산업단지가 갖고 있는 공장 지역의 산업단지에서 벗어나서 첨단 산업 부품단지라든지 생산 및 작업 환경을 개선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기업 유치에 대한 기본 계획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기업 유치를 위한 기본 전략으로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투자 지원 서비스를 수행해야 되는 것과 그다음에 전주기적 투자 지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타겟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서 투자 유치를 지원하고 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단편적인 형태의 투자 유치가 아닌 지속적인 형태의 투자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6개의 추진 전략을 제시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 공공 및 민간기관의 공동 참여를 통한 투자 유치 전담 팀을 구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업 유치를 위한 장소 판촉 활동을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즉 자동차라든지 이런 부품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제천이라는 것을 하나의 상품으로 해서 그것에 대한 장소 판촉을 추진하자는 것과 그 다음에 투자기업의 초기 투자 비용 절감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넣습니다. 네 번째로서는 제천시 기업 입주 환경의 지속적 개선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자동차 부품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산업 인프라 구축 및 지역적 연계 전략을 마련하는 것에 부어보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업 유치 전문팀에서는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기업의 지역 정착과 성장, 발전 및 대투자를 위한 지원 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세부 내용으로 두어보았습니다. 장소 판촉 측면에서는 자동차, 수송기계 부품 관련 주요 전시회라든지 관련 협의회와 적극 참여해서 클러스터 활동을 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초기 투자 비용 절감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라든지 금융 지원 등 인센티브 제도를 확립으로 이전 기업의 초기 투자 비용을 최소화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 입주 환경 개선이 되겠습니다. 설문조사에서 나왔듯이 교통통신 인프라에 대한 정비와 투자기업 임지원들에 대한 교육, 문화활동 지원 등 정주 여건 개선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부품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되겠습니다.
즉 이전 대상 기업의 전략적 선택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즉 원주의 만도라든지 진천의 현대모비스와 관련된 협력사들을 타겟으로 해서 유치 전략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6번째로서는 체계적인 기업 유치 시스템이 필요하겠습니다. 즉 준비 단계에서는 관련 기관과 네트워크 기능을 강화하고 유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스텝에서는 기업 유치 단계로서 이전 희망 기업에 대한 컨설팅이라든지 이전 관련 원스톱 서비스에 대한 제공, 그 다음에 산업 외적 요소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스텝 3에서는 사후 관리 단계로서 기업 전에 대한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기업 전 체계를 확립하고 산학연과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상에 대한 기업 유치 전략을 지속적으로 클러스터에 대한 홍보 전략과 더불어서 병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보시는 것처럼 국내외 전시회라든지 협회 등에 활용한 목표 기업에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그 다음에 제천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역할들이 병행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연차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차년도의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1차년도는 계속 말씀드렸듯이 미니 클러스터 조성이라든지 포스트 BI 센터 조성 등의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제천시 자동차 수송기계 부품의 미니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서 가까이 보시는 것처럼 협의체 구성이라든지 코디네이터 구성, 그 다음에 기업 정규 교류의 사업 추진이나 간담회 등의 초기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보시는 바와 같이 예산의 차등 지원을 제시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2차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기업 유치 전담반이 구성되고 창업 보육 지원 기관들이 기업에 대한 지원이 시작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들처럼 기술 사업화에 대한 R&D와 그다음 일반 기업 지원, 마케팅 지원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며 이 부분의 예산을 보다 집중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차년도가 되겠습니다. 기업 혁신 역량 강화 사업이 시작되는 단계로서 창업 교육과 고용 지원, 그 다음에 교육 훈련 등 마케팅 지원들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국내외 시장 개척 지원에 핵심을 두어봤는데요. 국내외 시장 개척 지원을 위한 국내외 팔로 개척 지원과 그 다음에 글로벌 교류협력 촉진 등의 예산을 보다 많이 배정해 보았습니다. 특히 인력 양성의 주요 내용으로서 재직자 수준별 전문 교육과 신규 교육 촉진 지원, 그 다음에 산업 맞춤형 교육 및 채용 지원 등에 배정해 보았습니다. 다음 4차년도가 되겠습니다. QWL 지원 사업의 초기 단계의 지원과 기업 유치 전담반 및 홍보 지원 강화와 고용 지원, 그다음에 창업 훈련, 그다음에 기술 사업화 등이 각각 운영이 되겠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기업 유치를 한 홍보 지원 전략을 강화하였고, 그다음에 인력 양성 연계 협력 체계를 두어서 지역 대학과 그다음에 고용 지원, 교육 훈련, 그다음에 클러스터 기업 간의 연계 체제를 강화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반 기업 지원과 기술 사업화 지원. 지금 이제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이걸 뭐 아무리 해도 더 좋은 방법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 예를 들어서 그 매출 증대나 또는 고용 창출을 위해서는 한 530억 또는 210명 정도의 이런 매출이나 고용 창출에 대해서 성과 지표를 제시했는데 제천시가 달라진다면 적어도 한 어쨌든 간에 한 뭐 1조 이런 정도 목표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여기는 180억이라는 사업비를 가지고 그거를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이걸 읽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이 사업의 전체적인 그 목표를 두지 말고 그거에 이어지는 다음 그 너머를 봐야 된다는 거죠. 이제 명문대를 들어가기 위한 걸 목표로 삼지 말고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뭐를 해야 될 건지가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뭐 이 5년간의 계획이 이렇게 세워졌으면 이제 여러 가지 그 보완할 점들은 또 앞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중요한 것은 아마 그 앞에 계신 우리 시장님의 의지나 또 노력 또 오늘 보니까 새로 팀장님이 오셨어요. 아마 이것도 의지의 표현으로 보여줘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하는 밝은 면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그 클러스터의 참여 주체들 관이라든지 또는 학교라든지 또는 연구소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이렇게 있지만 특별히 그
아마 기업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기업이 적극적으로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수평적 측면 또는 수직적 측면에서 어떤 기업 유치와 홍보 이런 계획들도 뭐 나름대로 열심히 담았고 또는 원조나 진천하고 어떻게 연결할지 아마 그래서 530억의 어떤 이런 그 성과 창출을 하기 위한 부분들을 나름대로 열심히 아마 이렇게 제시를 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향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자동차 시장이 전기차가 2013년에 세계가 한국에서 격돌을 한번 할 거냐 또 이런 그 변화의 조짐이라든지 한국철도 산업은 사실 조선 산업을 세계 시장에서 큰 세계 2위의 이런 그 매출을 내고 있지만 현재 아마 한국 그러한 그 기술력을 가지고 앞으로 철도 시장에 우리나라가 도전을 한다면 아마 또 다른 조선 산업이 이 분야에서는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천은 그런 면에서 또는 충북 전체가 철도 산업의 중요한 이제 기지화가 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어서 이거를 뭐 열심히 서두른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적어도 클러스터는 제가 생각하기에 10년 내지 20년 정도에 걸려서 형성이 되는 이게 정상적인 클러스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제천시에 하고 있는 계획은 아마 단계별로 본다면 초기 클러스터 단계를 크게 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초기 클러스터 단계에서 예를 들면 그 네트워킹이나 R&D 인프라라든지 그래서 여기 포스트 BI나 또는 기업 지원 시스템 이런 것들을 뭐 시의적절하게 계획에 넣고 있고 그 다음에 인력 양성이나 지역에 있는 대학들도 어떻게 연구를 할 거냐 하는 내용들도 저는 담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외에 기업 유치 또 대기업에 유치하면 예를 들면 충주 같은 경우에 한 그 1,000억 정도 매출을 올리는 회사가 지금 이제 충주에 온 지 5년 만에 내년 후년이면 5천억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예를 들어서 일진 글로벌 같은 회사가 지금 뭐 한 1, 2천억 정도 된다면 그게 뭐 2배, 3배 더 커질 수도 있는 뭐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그 매출 목표 530억 그 한 회사가 달성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 때 이런 좀 지역에서 한 방향을 정했으면 그거를 장기적으로 비전을 정말 이렇게 하면 저는 기회가 있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이게 이 단계가 성장기라든지 또 6, 7년 후에 또는 7, 8년 후에 10년 후에 또는 성숙기 이렇게 넘어가는 어떤 그 시장을 직접 견인할 수 있는 이런 상품이 여기서 나오고 그 다음에 새로운 이 자동차 분야의 전기차나 철도 이쪽 분야가 정말 제천에서 신산업 분야로 자리가 잡는 성숙시기가 까지 도래가 되기 위한 아마 그런 그 시장님이 원대한 계획을 가져주시고 시에서 지원을 하고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뭐 표현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 이 관련한 어떤 작은 전시회라든지 협회를 초청하는 행사라든지 여기가 이제 휴양도시나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어서 또 아니면 그 학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그런 10년이나 20년 후에 그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또 의지를 더 공고히 할 수 있는 이런 그 확신이 들 수 있도록 아마 그 휴양도시에 개념하고 잘 그걸 하면 아마 관광 인프라 인구도 좀 늘리고 이럴 수 있는 계획을 아마 적극적으로 좀 세워보는 것도 그 한 장기적으로 내다보는 하나의 그 중요한 부분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까 그 우리 은광희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지금의 없던 제천에는 그 자동차 수송기계 부품 클러스터 육성 사업이라고 하는 사업단으로서는 그렇게 작지 않은 하나의 사업단이 생겼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국의 또는 세계적인 이런 어떤 그 지식을 가진 이 분야의 기술을 가진 또 이 분야의
예를 들면 마케팅 능력을 가진 이런 분들을 초청을 해서 이렇게 사업이나 뭐 세미나 이런 것들을 하면은 아마 여기서 자연히 이 센터를 중심으로 다른 국책 사업이라든지 새로운 사업을 유치할 수 있는 아마 저는 힘이 생길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게 185억이 아니고 아마 1000억짜리 사업으로 이렇게 늘려갈 수 있는 꿈을 꿔야 결국 제천시가 1조 원의 목표를 달성하는 아마 그런 계획의 기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5년 사업이 끝나면 다시 성숙기의 클러스터 그런 신산업을 정착시키는 단계의 클러스터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좀 이 법에다가 그런 희망을 조금 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말씀하실 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천에서 현대기아 지혜 쪽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유진영구 박사장이라고 합니다. 제가 일단 자문위원으로 참석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 종합보고서를 좀 보니까요, 기업 유치 목표가 대체적으로 현재 안정적으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에 포커스를 맞춰져 있어요. 근데 저희 회사도 지금 매출 규모가 약 한 3,500억 정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3년 전에 군장에 저희가 공장을 하나 세웠습니다. 지금 매출이 한 350억 정도 하는 공장인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공장을 세우고 나니까 인력에 대한 수급도 어렵고, 또 인력에 대한 수급도 어렵다 보니까 공장을 운영하려다 보면 여러 가지 파생되는 산업이 또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계 가공을 하는데 설비가 고장이 났다. 부품 하나 사는데 부산에서는 살 데가 없어요. 그럼 다 어디로 가느냐? 다 저희 인천 본사에 있는 업체들이 다 공급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 현장사가 약 한 54개 정도가 되는데, 그쪽에 있는 매출 규모가 저희 납품 규모가 큰 업체들한테 저희가 야, 그러지 말고 군산 공장으로 좀 내려와서 사업을 어떻게 했느냐 했더니, 다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인프라가 안 돼 있다. 즉 어떤 부품을 깎고 만들고 해야 되는데 열 처리라든가 표면 처리가 지방에는 그렇게 흔하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기업들이 이전하는데 상당히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특화되게 기업을 유인할 것인가를 좀 잘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대원대학교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어떠한 기술적인 솔루션의 문제를 봉착을 했을 때 대한민국에서 엑스레이 회전을 가지고 잔류합체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곳이 찾아보니까 대한민국에 딱 2군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원대학교에 의뢰를 했더니 기업의 에러를 상당히 해소시켜줬고, 그게 하나의 모멘트가 돼서 저희가 군산에 약 350억짜리 공장을 세우는 기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제가 볼 때는 좀 신경을 더 써서 앞으로 좀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도 내려오고, 사람들이 내려오면 그만큼 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그러면 제천시가 더욱더 융성하고 경제 활력이 넘치는 도시가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게 기업을 지금 기업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도의회 권기수 의원입니다. 균형발전 사업이 앞서
그 보고서에서 보면 1단계 사업을 충북도에서 그동안 6개 시군에서 이제 해봤는데, 사실상 저희가 그 평가를 해보니까 저희들이 그 균형 발전 사업과 좀 동떨어진 지역의 어떤 수건 사업 해결하는 이런 규모로 사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단계 사업은 좀 더 지역의 어떤 그 균형 발전의 기초가 되는 사업들을 좀 발표를 해서 그거를 기초로 해서 그 시군들이 낙후된 시군들이 발전하는 그런 토대를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이런 취지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마침 우리 이제 제천시에서도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를 해서 맨 처음에는 그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의아했습니다. 제천에서 자동차 부품이 가능하냐 이런 이제 말씀들도 있었는데, 저도 마침 이제 거기에 같은 시민위원으로 들어가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우리 제천시가 산업단지 1, 2 산업단지를 조성했는데 다른 데 같으면 벌써 분양이 됐을 텐데 지역 여건이 여러 가지로 좋지 않아서 분양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제천시에서 그 기업을 유치하는 데 필요한 어떤 클러스터를 한번 해보자 해서 좀 구상했는데, 지역적인 그런 걸 좀 감안해서 사업을 좀 선택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위원님들마다 100% 승인을 해주셔가지고, 이거 지금 기간이 이제 5년이고 또 사업비가 185억으로 사실상 뭐 아주 소규모입니다. 그런데 지금 발표하신 내용을 보면 상당히 아주 훌륭한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인데, 제가 볼 때는 우선 이 사업 기간에 맞고 또 이 사업비에 맞게 사업을 주동해서 매년 그 평가하게 돼 있거든요. 평가를 해서 그해까지 추진 실적이 부진하면은 페널티를 주게 돼 있습니다. 사업비를 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또 잘했으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도록 이렇게 이번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그야말로 아주 좋으신 거는 계획들을 하시는데, 하여튼 이 기간 내에 할 수 있는 또 1차년도, 2차년도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검토하셔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어떤 그 페널티나 인센티브에 우리가 그게 되겠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그 대규모 프로젝트로 말씀하신 사람들은 이거를 한민선 병행해서 제천시가 별도로 계획을 하나 세워서 이걸 이제 추진해가는 이런 게 돼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제천에 기업들이 와서 애로를 느끼는 것이 고용, 인력이 충분하지 못하다 이런 게 있어서 이거를 처음에 기획할 때도 인력 양성 부분에 치중했던 걸로 이렇게 처음에 계획을 이렇게 한 걸로 아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해서 사업 기간 내에 사업비에 맞게 그렇게 사업이 좀 추진돼가지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시고 또 한사가 얼른 말씀을 좀 드리고 내려가야 되는데, 오늘 정말 바쁘신 중에도 우리 제천 자동차 클러스터 사업을 보다 좀 성공적으로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내주신 우리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은 이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사업이 작년에 우리 대원대 교수님들하고 몇 분이 모여서 이제 대원대를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교수님들, 여기 자리에 계신 교수님들한테 배웠어요. 공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친밀감이 있다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 대원대 자동차학과도 있고 또 장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런 걸 한번 했을 때 좋지 않겠는가.
그다음에 또 저는 뭐 그때는 아주 성식이 없었고 생소한 거기 때문에 과연 될 수가 있겠는가? 이제 이런 상황을 이제 하다가 이제 자꾸 이제 연구하고 전문가 얘기 듣고 하다 보니까 또 우리 일진글로벌 우리 저기 일진글로벌 규모가 우리 세계 시장이 20%인가 전담을 해요. 굉장히 규모가 큰 회사입니다. 그쪽에도 물어보니까 그거 하면 괜찮습니다. 이래서 이제 우리가 계획을 세우다가 아까 그 185억 얘기가 이제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도의 균형 발전 개발 계획에 의한 그 사업 계획을 제출하라고 그런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맞춰서 도비를 110억 하고 우리 시를 조금 덜 드리는 걸로 해서 계획을 세우는데 지금 우리 아까 그 홍기배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앞으로 이게 정말 제철에 미래 성장 산업이라고 하면 이거 180억 갖고는 안 될 겁니다. 저도 저기 안 된다고 생각하고 다른 것보다도 이 자동차 부품 회사라든가 이런 거 하는 게 장비도 비싸고 뭐든지 다 비싸. 인력도 또 연구하는 연구원들도 또 좀 임금을 더 드려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상당히 그 앞으로 한번 시작해서 이렇게 또 연구하다 보면 하나하나 자꾸만 이제 개발이 되고 발전되는 얘기하고는 이제 보고 끝내시고 교수님들이라든가 전문가 되신 분들이 한 말씀 하시는 분들 맞다 이런 생각을 제가 피부를 느끼고 앉아 있었는데 그런 일들을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자문을 해주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좋은 사업으로 발전이 되지 않겠는가. 또 나름대로 조금은 늦었다고 생각이 들지만 또 우리 시도 그렇게 과히 늦은 건 아니고 지금 또 선점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추제도 이제 뭐 윤진식 의원이 이제 이거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분보다 우리 먼저 시작했어요. 우리 아마 예산도 당초에 확보를 해놓고 한 거고 그걸 이제 선거 총선 공약으로 가지고 내놔. 그래서 이 선점을 해가지고 먼저 가다 보면 이제 또 이제 중주하고도 서로 이제 서로 협의되는 사항도 나올 테고 서로 뭐 아까 홍 교수 말씀대로 제천 중주가 서로 협조해서 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더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우선 우리도 1단계로 요즘에 정식 개편할 때 제가 투자 유치과 나가서 이제 그 과를 하나 이제 별도로 과장하고 해서 또 팀장도 이제 요 클러스터 요거 담당하는 거는 팀장을 만드는 이 팀장 공무원 갖고는 또 안 돼요. 조금 이제 한 단계 더 나가면은 아마 전문가를 뭐 모시다가 한다든가 또 전문 연구원을 우리가 뭐 사실 이름하고 뭐 짧은 상식만을 깊이 들어가서 다 모르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 두 군데 있는데 대원대학교 그래서 좋은 성과를 가져왔다는 거 마찬가지로 하나를 절차를 밟아가면서 하면 이게 계획도 5년 계획인데 또 수정되지 않겠는가 봅니다. 또 시비를 더 내리든 국비를 가서 더 오든 도비를 더 얻어오든지 또 도의원님들 여기 계시니까 도의원 더 얻어와서 해도 더 확대 180억 하고 무슨 사업을 해 사실 진짜. 근데 그 계획서 세우면서도 우습더라고 우습기는. 이거 조그만 건물 하나지도 180억이요. 이런지 저기 우리가 저 농업사 박물관 짓는 것도 282억이에요. 건물 하나 짓는데. 근데 이런 대적인 프로젝트로다가 진짜 제철의 미래 성장 산업으로다가 추진하는 게 180억 갖고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선 처음서부터 야따가 뭐 1000억, 뭐 500억 막 이렇게 해놓으면 뒤에 의원님들도 와서 계시면 깜짝 놀라가지고 막 지금 제철을 망치려고 그러냐 이런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거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대로 기본적인 거 뭐 여기 와서 좀 우리가 세미나도 좀 개최하고 뭐 또 이런 설명회도 갖고 자꾸만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을 부음을 조정하는 단계가 이제 기술 단계가 아니다. 근데 문제는 자꾸 이제 우리 걱정이 되는 게 금년도에 얼른 연구원 부지는 빨리 사들여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당장 사들이려고 그러면 지금 산업단지 닦는 데뿐 없어요 사실. 그래서 산업단지 닦는 데를 발로 할 거냐
아니면 지금 아까 우리 권태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또 여기에 같이 맞춰서 지금 저기 그 신월동의 그 대운대학교 앞에 시유지 일부가 있어요. 거기 일부 더 들여가지고서는 우리가 미니 복합타운을 만듭니다. 이 미니 복합타운이 소도시, 아주 작은 소도시. 아파트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관련되는 모든 들여가. 그래서 내가 이 신부 과장한테 야 우리 자동차 부분 클러스터를 걸러놓아서 같이 하자. 그래서 거기를 한 20만 평에서 우리 집 시진 한 7만 평쯤 더 뒤져서 해서 하면은 전원주택까지 이렇게 아주 야산하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전원주택까지 아파트 부지까지 이런 연구원 저런 연구원 지금 또 제가 지금 한방 기재부하고 지식경제부하고 얘기해가지고는 한방연구소 한 227억을 지금 또 보조받는 걸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 연구원도 거기다 넣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복합 미니타운이, 미니복합타운이 지금 현행법으로 하면 4층 건물뿐이 못 져요, 여기. 그 자연노치 지역에서. 그 국토해양부에서 공모한 전국의 10개 사업 공모지에 우리가 당첨이 됐기 때문에 그 산업단지 뭐 조성특별법인가 그걸로 해가지고 하면은 웬만한 게 다 그만 무사 통과하더라고요. 그거만 보건복지부고 하니 여러 각 부처가 다 해당이냐. 이런 것을 우리 이거 잘 하고 싶어요, 진짜. 공직자들이 그런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그런데 공모를 해서 이런 그 벌꿀을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을 한번 확보해 놨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한테 참 굉장히 고무적이다. 그게 이거하고 같이 연계가 되면 더 좋다. 더 좋다. 그래서 그걸 한번 연계해서 하는 걸로 하자. 그리고 연구원 부지가 급하게 사야 된다면 할 수 없이 그걸 그쪽에서 사놓으면서도 그거 가깝기 때문에 그 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모르면 그 법이 적용이 안 됩니다. 하다못해 뭐 병원이고 유치원이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게 미니 도시를 만드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그런 것이 잘 형성되면은 이런 거 저런 거 해서 사업비도 이제 더 늘어나지. 절대 185억 갖고는 아무것도 못해. 건물 짓고 뭐 하고 또 아까 제일로 이제 걱정을 하시는 것이 이제 거기에 오는 전문팀들이 들어오면 인건비 개선이라는 거 이런 건데 당연히 그 훌륭한 사람들을 좀 실력 있는 사람들을 모셔다 그런 걸 해서 그분들이 발빠르게 움직여야지 우리가 뭘 갖고 있는. 그래서 그런 것은 아마 그 용역에서 좀 조정이 되고 이건 용역입니다. 용역. 내년 가서 이 용역을 또 수정해 나가면서도 발전을 시킬 건 발전을 시켜야지. 요 용역 하나 가지고 5년 동안 뉴트를 가지고서 움직이기 무슨 못해. 법도 아니고. 그거는 이제 내년에 가서 이것도 개선해야 될 건 개선하고 자꾸만 우리 장모님들이 와서 협조해 주시고 좋은 아이디어를 저희한테 주시면 그 IT를 가지고 발전되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클러스터를 운영을 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산은 뭐 어떤 방법이든지 또 의도든지 뭐 만들어내든지 해서 지금 우리 공유수 도의원님 뒤에 계시니까 돈 좀 많이 좀 들어오시라고 여기 의도고 또 저는 뭐또 한번 정부 지식경제부나 뭐 어디 이런데 대학부나 이런데 인도할 때 있는다 운영해 보고 이렇게 해서 이거는 아주 기초적인 계획을 세우느라고 185억을 가지고 했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아까 좀 미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창원이 저하고 저 자매도 싫어요. 창원 시민날 행사도 갔다 오고 참 두 번이나 저 벚꽃축제도 갔다 왔어요. 그런데 그 박완수 시장이 뭐 경상남도 지사 출마하다 인기 좋던데. 그런데 여기 왔다 가면 김값이 12만 원 이제 7만 원 주기 이건 안 되겠어. 사실은 그래요. 이제 우리 공직자들이 그래서 아직도 공직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게 어떤 특화 사업이라든가 특사업은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 뭐
일반 자문위원들이나 뭐 명예위원들 참석했다 가는 수당 7만 원 주는 거, 조례 있는 거 그거 계산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미안한데 오늘 좀 조례 드리도록 하고 분위기가 너무 침울해가지고 저기 우스갯소리했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래야 또 이제 좋은 말씀도 더 많이 준비해 주시고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저 오늘 뭐 여러 가지 말씀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다 말씀하시고 싶은 분들 많이 계시지만 이따 식사하시면서 또 이제 더 좋은 말씀도 또 준비해 주시고 해서 정말로 우리 세천 자동차 거품 클러스터 사업은 꼭 성공해. 성공 안 하면 안 되죠. 정말 진짜 어떤 방법이든지 누굴 붙들고 들어주든지 성공을 해야 된다. 또 그런 방향으로 저도 해나갈 각오로도 이걸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아까 얘기 들었지 어리공부한 그게 뭔 소린가 이래 됐는데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자꾸 얘기가 들으니까 아 이게 진짜 좋은 사업이구나 이게 꼭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도 느끼게 되고 또 우리가 진짜 계획 수정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확대시켜가면서 증액시켜가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올해 하고 내년에 하고 훈련 전반까지 기틀은 다 마련하고 관두더라도 관둘 거니까 아주 열심히 좀 하시는 협조 좀 해주시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보고와 신문을 의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시 자동차 부품 산업 퍼스트 사업 용역 최종 부회를 마치겠습니다. 이에 다른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 공무원, 개인, 단체 등에게 보상과 경쟁을 통한 투자 유치 확산 및 투자 실현율 제고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서는 국내외 투자 설명회 및 홍보 활동의 지속이 되겠습니다. 즉, 국내외 맞춤형 투자 설명회 개최라든지 투자 유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투자를 유도하는 방안과 상당 기업에 대한 투자 실현을 위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세 번째로서는 투자 유치 기업의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간부 공무원의 담당제를 통해서 CEO 추천 간담회라든지 기업별 도우미 운영 등을 통해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잠재 투자 기업의 지속적인 발굴과 투자 가능성이 높은 상당 기업 및 협약 체결 기업에 대한 집중 공략이 필요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시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보고 드리는 핵심은 제천의 자동차 수송기계 부품 산업의 클러스터가 발전하기 위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거에 대한 지속적인 내력이 된다면 5개년 내에 제천시가 보다 발전할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말씀하십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순서입니다. 질문해 주시면 중국 테크노파크에서 일괄 답변을 기록하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중간보고, 초안보고 몇 차례 제가 자문회의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당초에 이제 나머지 6개 부분들은 균형 발전 사업만 이제 초점을 맞춰서 이 기본 계획을 이제 수립한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천에서는 좀 앞으로 미래 비전, 이 자동차 부품 산업에 대한 미래 비전을 좀 같이 담다 보니까 초기 연구 과정에서는 상당히 혼란스럽고 뭘 하겠다는 어떤 그런 메시지 전달이 상당히 어려웠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많은 의원님들께서 이제 그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오늘 이제 최종 보고를 이제 들어보니까 많은 부분에서 이제 정리가 잘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도 보시면 7개 시군 중에 이렇게 단일 품목, 단일 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하는 집중형 투자 방식을 하는 이제 제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그거는
2개 내지 뭐 3개 그 안에 들어가고는 세부적인 사업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집중 투자에 의한 성공 가능성도 클 수가 있지만 자칫 그 추진 과정에서 좀 소홀할 부분이 생긴다면 또 리스크가 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보면서 그런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지역 내 이 자동차 부품과 관련된 산업체, 연구소, 학교, 관이 어떻게 이기적으로 이 자동차 부품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혼인일체가 돼서 톱니바퀴 돌듯이 잘 돌아가야 되느냐 하는 어떤 거버넌스 체계를 어떻게 작동시키느냐. 이 클러스터의 핵심은 결국은 이제 거버넌스 체계가 잘 작동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이제 이 포스트 PI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이제 이루어질 텐데 그런 어떤 거버넌스 체계를 잘 작동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그 지속적인 이제 그 고민과 그 관리 운영 그런 부분이 이제 필요하겠다. 좀 그런 부분이 이제 조금만 더 보완됐으면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아까 한 180억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자료에 보면 대구의 사례도 들었고 외국의 사례도 들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그런 아주 대규모의 프로젝트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동차 부품 산업 클러스터를 이 시와 도에서 지원하는 기능발전 사업가만 갖고는 어렵지 않냐. 그래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현재 저희가 지금 미래철도 신교통 클러스터 구축 사업이라는 것을 국토부에서 그 시범 사업으로 올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일환으로 저희 팀에서 그 용역 사업을 지금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핵심 골자가 뭐냐면 그 오송에 그 철도 종합 선로 시스템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오송에 이제 철도의 어떤 그 클러스터, 그리고 청주공항의 항공 클러스터, 그것이 이제 뭐 교통대학이라든가 청주대학, 항공과 관련된 MRO 부분을 좀 육성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충주제천이 바로 이제 자동차 전장부품이라든가 DME, 신생에너지 산업이라든가, 그래서 새로운 어떤 신교통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이런 그림을 지금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 자체만의 어떤 사업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국가적인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고리를 좀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이 계획과는 별도로 좀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능발전 사업은 당장 이게 연차별로 5개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당장 지금 저희가 그 10월 중순쯤에 실계 시군 담당자들 그 연찬회를 좀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좀 시군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 발표도 좀 하고 전문가들이 좀 자문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당장 이제 올해부터 평가가 들어가는데 평가 지표라든가 평가 방법 이런 부분을 이제 전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제시한 그 성과 지표는 너무 크지도 않고 너무 적지도 않은 적정한 규모에서 달성 가능한 그런 성과 지표를 좀 제시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왜 그러냐면 욕심은 이제 크다 보면 이게 이제 올해부터 2단계 기능발전 사업이 이제 시작되면서 1단계 5개년하고는 이제 틀리게 인센티브 사업 같은 걸 좀 많이 평가를 잘 받는 데는 인센티브 사업을 페널티를 받는 데도 해갖고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렇게 좀 다양한 그런 어떤 평가의 후속 조치 사업들을 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사업을 추진하면서 평가를 또 잘 받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중요하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포스트 DI인가요? 포스트 BI 그 센터가 이제 당장 부지를 올해 이제 그 매입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제시된 토지용 계획정도 가지고는 너무 그 라프한 정도 수준이 아니냐. 구체적으로 그 해당 토지가 토지 용도 도시계획상에서 어떤 용도를 갖고 이것이 진짜 가능한 그런 시설이 들어오는 가능한 그런 부분까지도 좀 구체적으로 좀 제시를 해줬으면 이것이 금년 내에 분명히 부지가 매입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그런 아까 조감도에 나와 있던 거기에 기능이 들어가서 내년부터는 가동이 이제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겠다는 그 코멘트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이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그 2005년도에
기능발전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5개년에 한 번씩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늦어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그 기본계획을 또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균형발전 사업 이외의 어떤 또 도에서 또 시군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없는지 저희가 좀 살펴보고 있는데, 우선 나중에 우리 참여하신 이제 권기순 의원님께서 저희가 이제 보고 드리고 자문을 좀 받을 부분인데, 제천에서도 이제 좀 그런 사업들이 있으면 저희가 연구팀에서 좀 주시면 저희가 이 후속 사업으로 또 이렇게 제천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줘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참석했으니까 보고서를 보고 느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에 짧은 시간이었는데요. 이 클러스터라는 말 자체도 어렵고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쉬운 작업들이 아닌데 짧은 시간에 굉장히 압축적으로 많은 작업들을 하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많이 도와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성과를 말씀 기회를 드리고요. 앞에서 말씀하신 원 박사님하고 의견이 일부 중복되는 건 있지만 제가 구원하게 되면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말씀하시니까 좀 양해해 주시고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되는 부분 말씀드릴 텐데 반영하시는 것을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아니면 시간이 지금 시험 보고 하니까 좀 기회가 없을 수도 있는데 편하게 생각하십시오. 첫째는 기술적인 문제인데 제가 알고 있는 지식 범위 내에서는 설문조사가 지금 63페이지에 제천시 50개 있게 수도권 200개 이렇게 해서 250개 정도를 대상으로 하고 유효 표본은 한 80% 정도 잡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206개 정도 나왔을 텐데요. 그 다음에 64페이지에는 중천권 기업이 30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제천시 기업을 50개로 하고 중천권 기업은 뒤에서 바로 응답자 기원은 30개로 나오기 때문에 이게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한 번 더 검토 주실 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나오는 분석은 대부분이 다 교차 분석입니다. 두 개의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빈도분 목표로 보듯이 보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교차 분석에서 각 셀은 빈도가 쓰여져야 되지 지금처럼 이렇게 퍼센트지를 쓰는 것은 사실은 전통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차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 셀 안에 빈도수가 5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표본의 대표성이 결핍되었다고 해서 통계적으로 그 교차 분석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통계학자들의 일반적인 관습입니다. 따라서 여기 보면 근데 대부분의 분석들이 보면 전체 표본수가 23개 뭐 이렇습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서 76페이지에 사업기관 소재지 매출의 총종업 건수 이런 교차 분석들을 보면 전체 개수가 사업체 응답한 사업체 수가 23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3개 중에서 8개, 5개, 3개 이렇게 되어 있죠. 2개, 5 미만으로 떨어진 셀이 많이 있다고 지금 추정되기 때문에 이 결과를 갖고서 제천시가 향후 클러스터 사업 관련해서 이전에 오는 또는 이전을 희망하는 수도권, 중천권 등의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행재정적인 지원책을 마련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한 번 더 경제적인 검증을 해볼 수 있는 권고를 한번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러스터와 관련해서 두 가지 개념을 제안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좋은 개념 같습니다. 첫 번째는 허브인데요. 이걸 이제 미니 복합타운이라고 붙여서 마케팅 명칭은 허브를 하셨는데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제천시의 건축 디자인과에서 지금 추진하는 465세대 규모 정도의 미니 복합타운을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자연휴양 개념이 키워드로 들어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걸 조금 넘어서서 자동차 산업, 자연휴양, 한방관광,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대원대학이나 대원대학교나 저희 대원대학교가 있으니까 대학 연구 R&D 기능을 합쳐서 보다 더 좀 특화된 개념으로 가져가는 미니 복합타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 기업에 대한 흡인력이 더 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건 그렇고 128페이지에 가면 미니 복합타운의 규모는 1단계에서 465세대, 2단계에서 465세대 이렇게 되어 있어서 보고서의 앞쪽에서 465세대로 규모가 잡혀있는데 뒤쪽으로 가면서 이제 이게 지금
465 곱하기 2 규모로 되어 있어서 조금 증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허브 포스트 BI 관련해서는 소요 사업비를 80억으로 잡으셨는데 원 박사님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30억을 지출해서 지금 올해에 부지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부지 매입을 위해서는 보다 정밀한 토지 용적이라든지 기본 우산들이 좀 나오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건 그렇고 어쨌든 포스트 BI 센터에 부지 매입비, 건물 건축 장비, 구축비 등은 들어가 있는데 고정비에 관련되는 인건비 등등의 운영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리 짚어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이 사업이 성공하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거 이제 거버넌서 문 박사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인데요. 성공도 결국에는 기계가 장비가 건물이 해주는 게 아니고 조직이 사람이 할 거란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지금 171페이지에 제시하고 계시는 미니 클러스터의 운영체계 이걸 이제 100 뒤에 연차별 계획에서는 이걸 또 클러스터 협의회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용어상으로 좀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클러스터 협의회라고 하든 미니 클러스터 운영체계라고 하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적절하게 지역의 스테이크홀더들을 구상을 하셨다고 보입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클러스터 협의회 그 연차별 계획에서는 요 소요 재원을 5년간 2,500으로 하셨고요. 171페이지 운영체계에서는 2천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원에 대한 그 개수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500만 원이 틀리거든요. 이걸 좀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이나 여기 이제 자동차 관련된 산업 기업체나 뭐 이렇게 제천시나 각 그 스테이크 홀더들이 운영체계상에서 어떤 역할들을 해줘야만이 이 거버넌스가 잘 굴러갈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조금 추가적으로 보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역시 원 박사님하고 의견 같이 이 균형발전 특별회계의 돈을 가지고 지금 하는 사업이고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에는 균형발전이 있다고 보고요. 그것을 위해서는 결국에 이제 지역경제 파급 효과나 고용이나 연매출액 증가라든지 이런 지표들이 기대 효과나 성과에 좀 목표치라도 조금 제시가 되었으면 조금 더 설득력 있는 보고서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제가 좀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중간 발표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균형발전 사업의 가장 근본적인 취지는 근본적으로 이 사업을 통해서 기업체 유치를 하고 그 기업체 유치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이 되고 일자리 창출돼서 지역 경제 발전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이런 부분의 기본적인 부분, 이거는 뭐 불변의 어떤 그런 부분인데 그거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업 유치에 대한 어떤 그런 조사를 위해서 지금 250개 기업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수도권에서 200개, 그다음에 관내에서 50개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했는데 여기서 좀 눈여겨볼 부분들이 지방에다가 투자를 계획을 하겠다라는 것은 11.2%입니다. 200개 업체, 수도권 쪽 부분 200개 업체에 11.2%고 그러면 한 20개 업체 정도 보면 되겠죠. 그러면 그 관내 업체하고 수도권 업체하고를 구분해서 이 설문한 부분들을 구분해서 이 설문 자체가 내용이 좀 틀려야 되겠고요. 관내 업체한테 이 지역에도 투자를 하겠다, 아니면 이 지역에 어떤 조건이 뭐겠느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문 부분들은 좀 무의미한 그런 부분들 거고, 그러면 그 200개 업체와 50개 업체를 구분해서 관내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조건이면, 어떤 상황이면 어떻게 되겠다는 그런 쪽으로 좀 가져야 되고, 200개 업체는 또 우리 제천 쪽에 투자 부분 어떤 조건이면 투자를 하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조건을 좀 틀리게 하는 부분이 좀 돼야 되고, 그 두 개 자체가 서로 틀리는 어떤 그런 분석으로 좀 접근이 좀 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한테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11.2%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11.20개 업체 중에서 다른 한 중에서 서너 개 업체, 좀 큰 업체만 제천에 유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 부분은 성공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으면 11.2%가 뭘 원하는지 부분을 이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 원하는 부분 쪽으로 이 자동차 부분 클러스터의 어떤 사업 계획 부분은 최대한 그쪽으로 맞춰서 가져야 되지 않느냐는 부분입니다. 여기 해도사항 부분은 이 분석 부분이 틀린지는 모르겠지만 해도사항 부분 가장 큰 부분이
인력 확보가 87%입니다. 그 다음에 수요 시장의 먼 거리가 34.8%고요. 관련 기업의 부족 21.7%, 기반 시설 및 21.7% 쭉 돼 있으면 지금 우리 자동차부품 클러스터 구축 사업 부분이 내용을 봤을 때는 과연 대천에 오겠다는 업체 11.2%가 희망하는 그런 수요조사 부분, 애로사항 부분들의 포커싱이 돼서 이 사업 계획서를 써졌느냐.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럴 것 같으면 그쪽 기업체에서 원하는 부분하고 이 우리가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를 한다는 그 내용하고가 미스매칭이 되게 되면 결국 뭐냐면 기업체는 원하지 않는 부분을 우리는 잔뜩 거기다가 제공을 하는 기업체가 그걸 원하지 않는데 굳이 이 부분을 받아들여서 오느냐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어떤 반영이 돼서 당신들이 실제적으로 나중에 이제 이것을 토대로 해서 11.2%가 어떤 기업체인지를 확인해서 11.2%의 업체 부분을 당신들이 인력 양성 확보 부분에서 이런 해로점이 있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제공을 해주겠다. 그래서 이쪽으로 오게 되면 그 다음 부분에서 자금도 어떻게 지원해주고 이런 부분의 구체적인 부분들이 지원책이 제시가 돼야만 우리가 뭐 이걸 하더라도 이거 데이터 부분을 무시하고 전국의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쪽을 채용하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구체적인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접근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성 부분을 가지고 좀 접근을 해야 되고 나중에 결국 타겟 자체도 설문조사를 했는 11.5에다는 11.2%를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그런 부분들의 어떤 프로그램들이 개발이 되게 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좀 해봅니다.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는 이 사업에 대한 방향 설정 자체가 실제적으로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그거에 대해서 구체성을 가지고 그거의 방향을 가지고 그 전체적인 사업 계획서가 해야지 실제적으로 뭐 그냥 전체적인 어떤 큰 좀 어떻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그 포괄적인 굉장히 원대한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가져갔을 때는 좀 나중에 우리가 구체적 부분에서 좀 실현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뭐 그런 부분들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요. 그다음에 또 그 지난 중간 평가 그 중간 발표할 때 제가 몇 가지 부분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발표했을 때 이게 자료를 보고서하고 이렇게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반영 부분들이 언급이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뭐냐면 기업 유치 전담 팀 운영 부분을 3천만 원 5년 동안 3천만 원을 배정을 했는데 1년당 따지면 500만 원을 했습니다. 근데 그 계획서에 보니까 2012년도에는 기업 유치 전담 팀 운영비가 없습니다. 그럼 4년간 운영비가 책정이 됐고요. 근데 4년간 운영이 책정되는데 안에 또 보고서 내용을 보게 되면 기업 유치는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는데 실제 활동 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157페이지 보고서에 보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반영은 4년이 되는데 활동 기간은 3년으로 또 제한을 해놨고요. 기업 유치 전담 부분을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11.2% 부분에 20개 기업체가 선정되면 이 기업체를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쪽에서 원하는 조건을 가지고 계속해서 접근을 하는 팀들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 팀이 누가 되어야 되느냐는 부분이죠. 여기에 기업 유치팀 구성 부분이 교수님이나 지역 관내 공무원이나 기업체에 있는 사람들도 구성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1년에 500만 원 정도 예산 가지고는 그냥 운영이 회의하고 끝나고 나면 식사하고 이 정도 운영 예산과 수당연수 주는 것밖에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기업 유치를 누가 할 거냐는 거죠. 그럼 시에서 그 기업 유치를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업 유치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하고 경제 활성화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기업 유치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 부분에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구체성을 좀 가져가야 되고 그런 시장님도 저들 그 학교에 와서 간담회 할 때 전문가를 유치해서 그 자동차 관련 전문가를 유치해서 이 기업 유치 부분을 특별하게 좀 챙기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말씀을 하셔서 기본 계획서에는 전문가 부분을 채용을 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전담을 시켜서 또 필요하다고 그러면 관련 전문가라든지 공무원들이 같이 동행해서 그런 부분들을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쪽에 그 부분에서 중간에서 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그냥 3천만 원 예산 책정 그냥 그대로 불변이고 또 올해는 예산 책정도 없고
그다음에 또 안에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3년만 위촉한다는 부분, 그래서 뭔가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도 예산 측정을 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접촉을 해야만 실제 기업 유치 부분의 가시적인 효과는 2, 3년 후에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한번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인력 양성 부분 쪽에도 조금 왔을 때 실제적으로 인력 양성이 안내 이제 그 서울대학하고 세명대학이 있는데 과연 대학생들만 우리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의 기업체가 유치가 되고 대학생들만 인력 양성이 돼서 거기에 들어가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본 계획 부분에서도 제천에서 한 대 산업고등학교가 있어서 그때 교장선생님하고 상의했는 것이 어차피 산업고가 정리고등학교가 특성화고등학교로 이제 앞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에서는 산업고를 한국 자동차 철도고등학교가 되든 자동차고등학교가 되든 뭔가 고등학교 부분을 좀 특성화를 좀 시키는 쪽으로 하자. 그래서 그 교장선생님도 제천시가 어떤 그런 쪽으로 추진이 된다 그러면 한번 특성화고등학교를 한번 방향을 선회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는 그런 부분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고등학교도 자동차 부분에 대한 그 기초적인 어떤 그런 인력 양성, 초급 인력 양성을 해서 고등학교 졸업에 대한 그 학생들도 그쪽 기업체에 취업이 되게끔 하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한 학생들은 또 공부하겠다는 친구들은 세들대학이나 세종대 관련 자동차과에 와서 또 친구 있는 어떤 그런 기술 교육을 받아서 또 저거에 취업을 하고, 또 필요하다 그러면 대학원 과정을 세종대 가서 또 가서 쪽 부분을 하고 연구소 쪽으로 취업을 하고, 이런 어떤 계층별의 어떤 그런 사정적인 부분이 좀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오로지 여기는 인력 양성 부분, 대학 부분만 하다 보면 우리가 초급 어떤 기술적인 그 지원 부분들이 좀 미비한 그런 부분입니다. 보고서상에는 고등학교 연계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전혀 언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박 박사님한테 아예 찍어서 고등학교 부분도 1년에 한 5천만 원씩 지원 부분들을 좀 할 수 있게끔 예산 2억을 좀 반영을 해달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최종 보고서에서는 이 부분이 좀 빠져있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전번에 또 제가 부탁드린 부분에서는 그 연구개발 부분에서 금융제작 지원 부분을 빼서 일반 기업 지원 쪽으로 이제 넘겨서 하고, 연구개발 부분은 순수하게 우리가 그 대학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능, 그 연구개발 부분, 연구 쪽 부분으로 이렇게 좀 넘겨주는 부분을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금융제작 지원 부분을 한번 저로 검토를 좀 부탁을 드렸는데, 전체 예산 부분에서는 빠졌는데 실제적으로 이 보고서상에 그다음에 안에 PPT 발표 자료의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연구개발 부분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내용이 일반적인 게 아니라 들락날락했어요.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전체적으로 정리를 좀 해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이 사업비가 보고서하고 이 PPT 자료하고 사업비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전체가 다 틀린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금액이 다 틀리는데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번 손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력 양성 부분에 우리가 이 보고서상에는 이 PPT에는 7억으로 되어 있는데 보고서상에서는 7억 1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지금 상당히 지금 많이 지금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손을 좀 봐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그 보고서 39페이지를 보시면, PPT 자료 39페이지를 보시면 우리가 산학인 연계 기술 실용화 개발지원 사업 부분에 대한 추진 체계가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추진 체계도를 봤을 때는 과연 이것을 주체적으로 끌고 가는 주체가 누군지 부분이 명확하게 지금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연구기관이 실제적으로 이것을 끌고 가는 주체가 되는지, 아니면 기업이 주체가 되는지, 아니면 대학이 되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클러스터 어떤 그런 부분의 어떤 주체가 이것을 하는 건지, 어떤 그런 부분에 필요한 주체 부분들에 대한 구체성 부분이 좀 들어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그 주체 부분이 어떤 부분이 주체가 되어야 되는지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좀 해주시기를 좀 바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그 중간 평가 때 말씀드렸던 부분에 혹시 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거듭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한번 컨트롤해 보시고 혹시 뭐 그 내용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고 그러면 좀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좀 반영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사업에 이런 지역을 구성하는 데 있었고 개념 계획을 가지고 180억 정도 같으면 크게 그렇게 많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오늘 발표자를 보니까 효율적으로 어떻게 시점으로 도래 붙이기 위해 가지고 굉장히 고민한 흔적이 역력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 충분히 다 알겠습니다. 좀 알겠고. 어쨌든 지금 오늘 뭐 전체적인 맥락 부분은 중간 보고 때보다 상당히 정리가 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일부 많은 부분도 있으리라 봅니다. 저도 뭐 연구 소장으로 있으면서 고민해가지고 올라간 자료가 시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안 맞는 부분이 조금씩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부분은 어째도 이게 이제 시행이 되게 되면 파인 튜닝을 한번 거칠 거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제가 이래 봤을 때는 대기업을 이제 유치를 해가지고 마케팅 사업에 이렇게 이제 그 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역 고용 지원 이 부분에 많은 지원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동차 지금 저기에 거론되는 업체들이 보면 주로 대기업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스템 업체들인데 그런 쪽에는 뭐 마케팅 지원을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조건들만 잘 맞춰주면 지원을 해주면 그것도 충분히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어째도 제천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건데 제천시에서 투자를 하셨으면 그만큼 이제 회수를 하셔야 됩니다. 회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회수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지역 내 고용 그리고 그 내려온 사람들이 지역 내에서 생활을 하면서 쓰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회수가 될 건데 회수로 볼 수 있을 건데 그 부분에 좀 중점을 좀 두고 파인튜닝 하실 때 조금 이렇게 이제 수정을 좀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그 작은 돈을 가지고 좀 심사숙고한 게 보여서 좀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분위기가 지금 너무 좀 어두워서 제가 한 말 좀 드리는데 저번에 중간 보고 하러 와가지고 사실 제가 이제 창원에서 올라오는데 차를 몰고 오면 기름값이 한 12만 원 정도 들어요. 자문료가 10만 원이 나왔어요. 10만 원이 나왔는데 보니까 제가 뭐 일당으로 치면 또 꽤 되는데 자문료를 조금 다음부터는 조금 고려를 해서 여기 오신 분들이 다들 또 뭐 그런 분들이고 하니까 그런 것도 조금 고려를 해주시면 그 다음에 또 제천에 놀러와서 가족들을 데리고 놀러와서 이상으로 더 쓰고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예. 예. 한국교통대학의 홍기배이겠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조상 대대로부터 충주에서 한 300년 살았습니다. 사실은 제천이 같은 그 남한강 속에 있으면서 지금 뭐 충주 제천이 이렇게 나누고 있지만 아마 먼저 내 고향이다 이런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지역이 지금 여러 가지 안고 있는 이제 어려운 문제들이 이제 여기서 또 어떻게 타개할 거냐 하는 것도 아마 그 제천 지역이 발전을 어떤 방향으로 됐으면 좋겠냐는 논의의 자리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하여간 뭐 첫 번째 말씀드리려면 제천 지역이 하여간 크게 발전을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기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전체 그 총 한 185억 정도 되는 그런 사업비를 가지고 5년에 걸쳐서 부담할 수 있는